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선시대 역병이 있었나, 조선시대 역병이 또 어떤 게 있었나,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쳤죠.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천연두 두창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천연두는 사실 우리가 많이 말을 했지만 일본에 의한 말이고요. 두창, 우리는 마마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썼죠. 한번 지난번에 잠깐 했던 거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에도 연병, 역병, 역귀 이렇게 얘기했던 학질, 이질, 그 다음에 두창, 홍역,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아주 많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 숙종 연간에는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런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였다고도 해요. 자, 이제 콜레라가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콜레라라고 하는 이름보다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호열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열자, 괴질 혹은 쌀뜨물병이라고도 했어요. 호열자, 이름이 어려운 것 같죠? 호열자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서 찢어버리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해서 호열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쌀뜨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콜레라는 걸리면 정말 배 아프다가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러는데 이 설사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나중에는 붉은 쌀뜨물 같은 변을 본다고 해서 쌀뜨물병이라고도 했어요. 괴질이라고 했던 것이 또 점차 어떻게 됐냐면 쥐병이라고 했어요. 쥐병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이게 주로 이거는 물이라던가 사람들 먹은 음식에서 전염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쥐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떠냐면 사람들이 밤에는 자잖아요. 잘 때 쥐가 사람의 다리를 갉아먹으면서 타고 올라와서 배에 올라오면 그때 그 귀신이 몸에 싹 들어가고 배 속에 있는 근육을 막 괴롭힌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너무 아파서 경련을 일으키다 결국은 뼈만 남아서 죽는다. 그게 쥐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이걸 대처를 어떻게 했냐면 민간에서 쥐가 일으킨 거니까 쥐가 없어져야 된다. 그럼 쥐를 어떻게 하면 없애겠어요? 쥐를 잡아먹는 야옹이 고양이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만든 고양이를 갖다 놓기도 하고 고양이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그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도 막으려고도 했었던 것인데 이 역시 콜레라도 인도 풍토병인데 1819년에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중국으로 거쳐가요. 20년에 중국에서 1821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거죠. 이제 우리가 방역과 대책을 볼 건데요. 조선의 역병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사회가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역병은 되게 기근과 같이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근이라는 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데 진짜 심한 거는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먹을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보면 물자 부족하다 보니 먹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먹고 입고 옷이 없어요. 옷감을 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록에 보면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옷을 벗겨서 입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 인육을 먹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걸 모를까요? 알아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게 넘어가기도 했었다고 해요. 일례를 보면 아낙네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지내다 보니 먹을 게 생긴 거죠. 그러니 울지도 못하고 있다가 밥을 먹고 나서야 울음이 나왔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역병은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있지는 않죠. 나라에서도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도 하고 구유를 합니다. 약을 주고 치료를 하고 뭐 침수를 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그때는 이 역신이라는 게 왜 도느냐,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또 왕이 막 반성을 하고 제사를 하기도 하고 뭐 굿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쫙 나갔던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왕조실록에 왕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의서라는 걸로 기록을 남깁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선조 때부터 광해군까지 만들었던, 허준이 만들었던 동의보관 있죠. 그 다음에 또 신찬벽온방이라고 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온방을 막기 위해서 신찬벽온방, 온방이라는 게 온역, 홍역, 천연두 이런 거였던 거죠. 이걸 막기 위해 했던 책도 있고요. 그 전에 또 언해 두창집요라는 책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책으로 기록만 남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두법도 있고요. 어느 정도로 또 했었냐면 보면 정조, 우리가 왕조실록에서 정조가 보면 이 정조 때 굉장히 역병이 많이 돌아요. 그랬더니 왕실용 약재를 풀어서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약재를 주어라 라고 나와요.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정부패를 그 당시에도 방지할 생각을 해서 관아가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고 나면 약을 지급해라.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중죄로 처벌을 하리라 라고 했던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거기에 대처를 하고 방역을 또 했었던 거죠. 방역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제사 지내지 말아라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여제라고 해서 다 제사 지낸다 그랬죠. 그건 마을 단위로 귀신 물러가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살살 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가 조상에게 다 집마다 제사를 모시죠. 그 제사 모시지 말라는 겁니다. 친척들, 가족들이 모이면 당연히 감염이 되니까 접촉하지 마라. 이게 지금 뭐겠어요? 사회적 격리에,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접촉하지 말고 연회를 갖지도 말고 환자는 격리를 하여라. 어디에 격리할까요? 기본적으로 성 밖에 내보내기도 했고요. 당시에 동서활인서,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나라의 빈민구제기관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밥, 그러니까 음식, 옷, 약 이런 걸 나눠주기도 했고, 이 기관들에서는 환자들이 죽으면 시신 매장까지도 담당을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시신을 묻는다기보다는 바깥에 그냥 내놓기도 했었던 거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대처를 하는 거죠. 이 병을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지 말라고 예방 반역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선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형식으로 축귀라고 해서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마을 어귀나 높은 곳에 돌장승을 세워요. 여기 보면 옹호 금사 축귀 장군이라고 해서 이런 장승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가 요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5일 밤낮을, 이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건물이에요. 제당에 혼자예요. 딴 사람들 아니고 축축한 바닥에서 그냥 날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몇 신경통이 왔겠어요, 병으로. 여기에 보면 그림이 사실은 잘
그려져 있어요. 병을 쫓는 무당이 허이허이 물러가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이거는 여제, 이거는 마을 자체로 지방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면 그 전염병 귀신을 쫓으려고 여기에 보면 기록이 영의정 한 익모가 여제를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라고 해서 여기는 여단, 제사 지내는 여단 사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보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가 다 그림을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의원이 있고요. 여기에 환자가 누워있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러가라 뭐 하는지 그래서 막 춤도 추고요. 장구 치고요. 여기서 뭐 쳐요. 야쟁인지 하고 여기 보면 막 부채 같은 것도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굿도 하지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거는 달래서 신처럼 받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잘해줄 테니까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대처하는 거. 여기 잘 보이세요? 나무 위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해서 올려둬요. 왜 그렇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을 하면 땅 속에서 따뜻해지면 귀신이 다시 나올까봐 밖에다 뒀다가 뼈만 남으면 추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로 가거라. 저 위에다 나무 위에다 넣으면 땅으로 못 오고 하늘로 가라고 올려놓았다고 해요. 저거는 평안북도인가 북한에 있었던 걸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자들도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반성을 하는, 여기에 보면 선조입니다. 기록의 왕조실록이에요. 주상께서 매우 근심하여 이르시기를 일기가 고르지 않고 역기가 전염돼, 역기가 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되었다. 이거는 내가 정치를 잘못하여서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전의관과 해민서에서 담당하여 다 치료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의서는 왕실과 고관 대작들의 병을 담당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을 담당하는 거죠. 해민서는 서민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작은 사진을 확대를 해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여기 보면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여기 종묘와 창경궁, 창덕궁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창경궁에 내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의원 왕실의 것을 담당하던 것이고 옆에 전의관이 있어요. 해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활인서. 전의관은 왕실의 약제를 담당하던 곳이고요. 여기서 뭐 병자가 되면 행정, 의료 행정을 다 담당했어요. 내의원에서 실질적으로 왕실과 고관 대작들의 병을 담당하고, 해민서가 서민들의 병을 담당하고, 활인서는 빈민 구제기관이에요.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병이 나면 이들을 데려다가 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신 매장 이런 걸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여기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준이 편찬했던 동의보감,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묘도 알아보고 그거에 대처해서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잘 대처를 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보았죠. 이렇게 해서 이겨나갔을까요? 당연히 이겨나갔죠. 물론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백성들도 많이 죽었고 물자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지만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어진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선생님, 저 어머님, 아버님 각자 다 조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그 다음에 다 어디 함부로 가지 않으시고 조심하십니다. 부디 조심하셔서 다들 건강하시게, 진짜 얼굴 보고 수업하는 날까지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